버핏이 오랜만에 또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버핏이 다시 또 요즘 잠잠하다가 요즘 주식 매도 모드에 돌입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핏이 워낙 투자의 대가이고 살아있는 전설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약간 찜찜한 신호가 나왔어요. 뭐냐면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가장 최근까지 나온 포트폴리오가 요건데 탑 10 종목 중에서 버핏의 비중 1등은 애플이고요. 말할 것도 없이 비중이 높은 게 애플이고, 이 애플도 최근에 한 10% 넘게 팔았었거든요. 15%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요건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드릴 얘기는 요 두 번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 그래서 버핏이 최애하는, 가장 좋아하는 금융주로, 당연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2등에 올라있겠죠. 버핏이 나름 이 주식을 오래 들고 있었는데 지금 2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팔면 3주 연속 매도인데, 제가 봤을 때 분위기상 약간 매도를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워렌 버핏은 한 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팝니다. 그리고 한 번 사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를 뭐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 분위기상 약간 팔고 있습니다. 2주 연속 6거래일 연속 매도 중이고, 보유 지분의 한 5%, 크지는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참고로 한 400조 원 막 이렇게 굴리는 분인데, 그 중에 지금 판 게 3조 원, 뭐 4조 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에이 1% 판 거 가지고 뭐 호들갑이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팔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무거나도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는 건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많이 주목을 했는데, 베런즈라고 하는 외신에서는 아예 버핏이 본격적으로 매도 모드에 돌입했다, 좀 걱정이 된다, 추측성 기사를 썼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 버핏은 이제 위기 대비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야 뭐 살 게 생겼겠지, 요즘 저 정도 나왔는데 팔아가지고 뭐 다른 거 살려나 보지, 이런 분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는 워렌 버핏이 참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 지분율이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걸 지분을 10% 아래로 내리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증권거래위원회에 막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지금은 대주주는 지분이 10% 이상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사고 팔고 이런 걸 다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일부러 대주주 요건 그 10% 아래로 내리시는 대주주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다, 전략적이다 라고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매도는 기분이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왜 특히 제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를 좀 눈여겨보냐면, 버핏이 금융주로 부자가 된 거 아시죠? 일단 보험회사를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갖고 그걸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버핏의 성공 비결로 많이 공개된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버핏이 이렇게 금융주 매매를 정말 잘합니다. 전통 주식 사이클을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40년 넘게 투자를 해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이클이 잘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특히 기술주는 약한데, 버핏이 기술주는 좀 투자가 약해요. 실패한 적이 많았는데, 버핏이 지금 최대 주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기서 매도를 한 거거든요. 매도를. 근데 시장이 왜 우려를 하냐면, 그 2023년 3월에 은행 위기가 터졌거든요. 미국 은행 위기 기억나시나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막 미국 지방은행 줄줄이 파산하면서 연쇄 도산난다 그러고 우려했을 때도 워렌 버핏은 보란 듯이 더 샀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역시 나는 은행주의 고수다 이러면서 봤지 이러면서 진짜 저점에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팔아가지고 좀 찜찜한 게, 이게 가장 최근에 판 게 2019년 겨울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짜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020년 연초에 2, 3월에. 또 기가 막히게 워렌 버핏이 2020년 여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대량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도 저점 매수의 달인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는. 원래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4848 잘 하시잖아요. 트레이딩 사이클 타고 이렇게 반도체나 경기 민감형 수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주도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고점 사이클 아니냐, 버핏이 슬슬 털고 저점 기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조금 파는 것도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유 지분을 5% 넘게 판 거는 워렌 버핏이 2008년 이후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유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판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러모로 좀 찜찜한 거죠. 구독자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전설적인 버핏의 이 속마음과 인사이트까지 따라가겠냐면은 제가 과거 사례를 봐도 약간 버핏이 금융주 팔고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추후에. 그래서 한번 요건 봐야겠습니다. 괜히 구독자분들께 찜찜함을 남겨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보 전달 차원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또 작년 겨울하고 올해 봄에 포트 1등 애플도 한 15% 정도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것도 작지 않은 매도였는데 1등 팔더니 2등도 파니까 약간 뭐지? 뭐 하는 거지? 왜 포트폴리오 자꾸 줄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봐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버핏 지금 애플 팔았는데 애플 잘 오르던데요. 뭔 소리예요? 지금 버핏 하나도 못 맞춰요. 무슨 소리예요? 하실 수 있지만 성과로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을 뭐 팔았다고 해서 올해 수익률 보시면 버크셔 해서웨이 S&P 500 이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지. 올해 수익률 22.7%. 나스닥, S&P 500 다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주 이런 거 투자 안 해도 워렌 버핏은 정말 제가 너무 예찬하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지금 뭐 엔비디아 한 주도 안 들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갖고 올라가는 게 보시면 미국 주식 시총 탑10에서도 기술주 제외하면 거의 비만약 가진 111이 제외하고는 비기술주 기업으로서 참 대단하다. 이 시총 10등 안에 계속 들어있는 게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중에 하나라 가지고 다른 분이면 그러려니 했겠는데 이분이 또 판다니까 찜찜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추긴 거죠. 미국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거에 이제 은행주를 판다는 거는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실업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데 멀리 뭔가를 보고 있는 건지 워낙 규모가 큰 투자니까 덩치가 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겠죠. 같이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올해 리스크 관리상은 이상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뭐가 또 있을지 구독자분들도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자는 지금도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요게 이제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침체 신호이자 제가 주식을 줄일 신호라고 해서 소개드렸던 영상인데 요거 제가 따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침체 시그널 마지막 남은 거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곧 발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제가 체크해놓고 제 영상 중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줄일 유일한 시그널 요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주식을 많이 줄일 거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게 2년 전인가? 요때 아마 찍었을 거예요. 요때 2022년 2년 전에 제가 그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제가 과거에 2년 전에 찍었던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에 한번 요 영상 다룰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선 앞두고 8, 9, 10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유럽 주식도 변동성 확대 중 8월은 휴가 시즌으로 비수기 다들 휴가 가셔서 조용하시고 9월, 10월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계절적으로 조정장이 이어지는 시기라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는 실적 시즌, 빅테크 실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급격했던 금리 인상 이후에 가장 큰 금융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다가오는데 어떤 주식에 어떻게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올해 출시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특히 유리한지 또 제 실제 투자 사례를 담아서 금리 인하할 때 금리가 하락 사이클 다가올 때 어떤 주식들을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확대하는지 어떤 주식들을 반대로 축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담아놓고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와 방법을 제 강의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또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법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오래오래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노하우들로만 제 강의에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 댓글 더보기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